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길 때는 잠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레임의 법칙에 해당되는 몇 가지 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글은 여러 번 읽고 듣고 하면 더 좋겠죠? 첫 번째 전해드릴 글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젊은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심한 출혈로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홀로 남은 남자는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게 되었는데 좀처럼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베이비시터 대신에 훈련이 잘 된 듬직한 개를 구해 아이를 돌보게 했는데요. 개는 생각 이상으로 똑똑했기 때문에 남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두고 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개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런데 뜻밖의 사정이 생겨 예상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마음이 바빠진 남자는 집으로 들어서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개의 온몸은 피범벅이었고 불길한 생각이 든 남자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이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남자는 자기가 없는 사이 개가 아이를 물어 죽였다고 생각을 했고 생각한 즉시 남자는 총을 꺼내 개를 쏴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은 아이가 울먹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남자는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개를 살펴보았고 개의 다리에는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곧이어 남자는 개에게 물려 죽은 늑대의 시체를 뒤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정신이 든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혈투를 벌인 충직한 개를 그만 자기 손으로 쏴 죽이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잠깐의 시간을 내어 집안을 살펴보았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 아이는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매일 시간에 맞춰 모셔다 드리고 학교까지 뛰어왔던 것입니다. 미친 듯이 뛰었어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을 생각하니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종아리를 걷었고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한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된 선생님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각은 불성실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 먹을 것이 바닥이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 안회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고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안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회는 제자 가운데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어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제자를 보았으니 공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크게 실망한 공자는 안회에게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라고 했습니다. 밥을 몰래 먹은 안회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회는 곧장 무릎을 꿇었고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밥솥의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고 그것을 그냥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자신이 흙덩이가 떨어진 부분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성인 공자도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귀로 직접 듣거나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해도 항상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려 평생 후회해야 할 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요. 네 번째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 집에 그의 집마당을 쓰는 어느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하인이 3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타고르는 그를 해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시간 후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에게 타고르는 빗자루를 던지며 당신은 해고야 라고 말했는데 하인은 빗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아이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도시의 시장통을 거쳐가는 8번 버스엔 늘 승객들이 10,000원이었고 보따리마다 주고받은 정을 받아온다고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치겠지 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새 정거장을 거쳐 올 때까지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승객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고 아기 엄마에 대한 원송으로 화난 표정들이 버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그때
버스가 멈추었습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서는 무언가를 사들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간 버스 기사는 막대 사탕에 비닐을 벗겨 아기 입에 물려주었고 그제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다시 버스는 출발을 했고 그제야 버스 안 승객들의 웃음소리가 번져 나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라는 수화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내린 뒤 버스 기사는 엄마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의 불빛을 멀리 비추어주고 있었고 버스 안 누구 하나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얘기 어떠셨나요?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어떠신가요?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꽉 채워져 있진 않으신가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이 많이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